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김라운입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결국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현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매매 플랜을 갖춰볼 수 있느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플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서 금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한다면 바로 이 구역이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는 비로소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 낱낱이 한번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바로 추세를 결정짓는 200일 이평 근거입니다. 아마 예전 영상을 통해 제가 수차례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현재 차트를 조금 장기적인 틀에서 일봉상 200일 이평선을 설정을 하고서 시장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 이 이평 라인을 필두로 위아래 차트가 결국 머무르게 되면서 각각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처럼 개비기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는 즉 한마디로 이 200일 이평 라인이라 함은 이 차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매수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라인을 필두로 결국 매물작용과 함께 추세를 판단하고자 할 수 있는 지표가 결국 되어주다 보니 통상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롱 포지션을, 그리고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는 주로 숏 포지션을 주로 추세 매매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작년 10월경 이 해당 이평을 비벼주다가 결국은 돌파를 해내고 그 이후부터 최고 고점 라인까지 무려 82%가량의 상승폭을 경험을 했고, 그 이후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들어서 있는데, 자, 금일을 비롯해 이번 주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달을 드렸듯이 결국 지금은 이제 두 가지 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달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자, 한 가지는 바로 현 자리에서 단기적인 매물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다시금 상승 랠리로서 출발하는 이러한 작도, 두 번째로는 이 폭파 동네 오파 개념으로서 한 차례 더 하락분을 먹여주고서 개차 반등을 하는 이러한 시나리오, 다시금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플랜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대략 37K 정도까지의 눌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는 매수 기회로서 잡아볼만 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이 200일 이평 라인과 매우 근접한 구간이자, 즉 추세 개념상 200일 이평을 필두로 결국 단기적이던 중기적이던 이러한 반등 시그널은 나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7K 구간부터의 200일 이평까지의 손익비 구간상 결국 맥시멈으로 놓고 보더라도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즉 분할적인 접근을 통해 올바른 매매만 이행한다고 친다면 그 누구나 충분히 버텨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것이죠. 막말로 현재 구간에서 이제 무턱대고 시드를 크게 때려박는다라고 친다면 이 200일 이평 라인까지의 이격상 대략 마이너스 12%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속하게 될 겁니다. 비트가 12%라면 알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는 그 누구도 버티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결국 큰 추세상 200일 이평 개념으로 이제 이 구간까지 눌리게 된다면 충분히 담아볼 만한 매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RSI 지표인데요, 아래 하단에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중간값을 토대로 일정 범위 바깥으로 움직여주게 된다면 이를 우리는 과매도 구간 또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칭하곤 합니다. 지금의 이격상 결국 37K 부근까지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RSI 역시 추가적인 하락 전개상 결국 과매도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동안의 프랙탈적으로만 보시게 되더라도요,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 있을 당시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시다시피 수익을 보지 않았을 구간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이러한 과거 차트 흐름을 우리는 쉽게 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기본 베이스적인 이론상 결국 과매도 구간에서 이처럼 반등 시그널을 노리고서 충분히 매수각을 볼 수 있다고 역시 현재로서도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근거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시장 내 매도 압력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좋지 못한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요, 블랙록을 비롯해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관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개미들의 물량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짤막하게 다시금 설명드리고자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결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 바이든의 민주당이 있다고 친다면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레리 핑크가 이끌고 있는 블랙록입니다. 더불어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또 누구죠? 바로 바이든의 민주당이죠. 한마디로 조금 과장해서 이자 같은 경우로는 민주당의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록과 민주당이 SEC의 목줄을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며 이제 조종을 하고 있는 듯한, 최근 바이낸스를 죽이려고 들고 이제 코인베이스에 보다 더 점유율을 몰아주려고 했었던 이러한 액션들 역시도 충분히 이러한 가설의 근거로서 뒷받침이 되어준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결국 이러한 기관들의 매직 구조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SEC 측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ETF를 비롯한 추 이더리움 ETF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승인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전개 과정 속에 놓여져 있지만, 이는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강력한 소재로서 현재 블랙록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집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이러한 뒷배경 역시 어느 정도 제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마냥 그저 단발성 호재가 아닌 이 중장기적으로 이 코인 시장의 펀더멘탈,
펀더멘탈, 즉 방향성이라는 것을 내려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기 호재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었고 그로 인한 시장 내 매수 심리는 다시금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러한 하락세는 이처럼 기관들의 매수 자리를 내어주는 한마디로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일종의 세력들의 계략에 가깝다 정도로 이제 금일 영상을 추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차트적인 접근과 이와 같은 기본적 분석을 놓고 판단을 내려보았을 때 결국 이 37K 라인을 필두로 이제 충분히 분할적인 접근상 메리트 있는 매매를 이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차트적으로 과매도 접근으로도 그렇고 이와 같이 그레이스케일 물량을 뛰어넘어 기관들이 담아가는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 발맞춰서 결국 매수각을 보게 된다면 보다 더 손익비상 전략적으로 메리트 있는 매매가 되어주지 않을까. 물론 익절로서 털어내는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욕심에 따른 그 이후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해당 움직임까지 갖춰지게 된다면 그 전개 내에서 결국 어떠한 코인들을 위주로 매수를 모색을 해볼 수 있을까. 역시나 커뮤니티나 이제 영상을 통해 다시금 때에 맞게끔 브리핑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점을 잡기 위해 기다린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부터 10까지 간다라고 친다면 1을 잡기 위해 리스크적인 모험을 실행하시기보다 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서 이제 4에 잡더라도 먹는 폭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내 투심을 붕괴시키지 않고 성공적인 매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시장의 패착은 항상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추후 움직임 및 이제 매수 시점에 다가서게 된다면 다시금 영상을 통해 견해 전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킹 김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